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책은 언제나 당신이 옳다.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에요. 지난번 클립 올릴 때도 마음 같아선 한꺼번에 오늘 할 부분까지 다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또 말들이 조금씩 길어져서 그러질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낭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또 책 소개 아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작가님 소개 드리면요. 자크 아탈리라는 현대 생존하는 유럽의 지성 정도로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많이 드렸으니까요. 앞선 이 책의 녹음분에서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 정도 하고 바로 오늘 소개드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기라는 이분이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5가지 단계랄까요? 스텝으로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그런 자기 성찰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상의 단계라고 보시면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어색한 부분도 있으니까 자기와의 데이트, 자기 성찰의 단계를 이런 식으로 5단계로 차츰차츰 그렇게 단계를 높여가면서 이르다 보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는 지난 클립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스텝은 뭐였냐 하면 자기 소외를 깨닫는 것.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소외되어 있었다는 그 엄청난 사실과 직면하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 자기가 소외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인생이 되게 유한하고 나에겐 남은 시간이 얼마만큼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제 나에 대한 관심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남을 살필 수는 없잖아요. 나를 살피기에도 짧은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인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고 그렇게 자기과 본연의 자기와 대면하게 되면 스스로의 강점, 약점, 아름다운 것들, 이쁜 것들, 아주 고귀한 것들을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목하게 되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잘 발현하고 키우고 그래야겠다는 이제 바람이 들기 시작하면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존중하는 나라고 하면 남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그런 존중 받게끔 그렇게 아마 만들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아름다운 거니까, 정말 고귀한 거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까지 소개를 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스텝이에요. 스스로 존중하고 그래서 존중받는 삶으로 만들어가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존중을 받고 그런 단계로 가면 그런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그 주제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책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소외를 파악한 다음 자존감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절실히 느꼈다.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끌어내어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의 세 번째 단계를 밟으려 한다. 이번 단계의 핵심은 자신의 고독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라는 세 번째 스텝은 철저하게 고독하라 이거인 건가요? 살펴보죠. 인생은 짧다는 사실과 함께 인정하기 가장 힘든 인간의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고독이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지극히 어렵다. 이 우주에 살고 있는 한 종으로서도 그렇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도 그렇다. 모든 개인은 소외의 희생자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소외가 발생하는 원인은 종교, 정치, 경제, 가족, 감정적 차원에서 수많은 책략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종교, 정치, 경제, 가족은 우리가 혼자서 아니라고 믿게 하려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믿게끔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거나 우리 마음속에 욕망에 불을 지핀다. 혹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기회를 제공하거나 우리를 군중 속에 몰아넣고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있다고 믿게 만든다. 또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취시키거나 우리가 신과 대화할 수 있다고 믿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더라도 또 그들의 마음이 아무리 진정성이 있더라도 우리는 모두 혼자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애정과 열정, 지지, 위로를 주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거나 창조할 때 도움을 주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더라도 말이다. 그래요. 우리는 늘 사실 혼자인 본질적 속성을 갖고 있죠.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해요. 네. 심지어 그들 덕분에 우리가 어떤 구속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일으킨 사건 덕분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모든 타인은 인간의 조건으로 인해 생긴 고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지 못한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한들 우리를 고독에서 건져내지는 못한다. 와우. 고독은 정말 본질인 거였네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외톨이라는 사실이다. 자신을 구성하는 다른 측면들을 실제로 동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자의식이 내뿜는 섬광 하나, 인격을 이루는 차원 하나하나가 각기 홀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하자. 자기 자신 말고는 그 누구도 자신의 존재 이유를 표현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이 아닌 그 누구도 자신의 열망을 규정하고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선택할 자격이 없다. 10분 후, 이틀 후 또는 10년 후에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을 자기 자신보다 더 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가족이나 친구, 지인, 권력층으로부터 사랑도 돈도 지지도 필요치 않다. 특히 기업주나 국가의 도움은 조금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런 지원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오지 않으며 만약 온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딸려올 뿐이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는 용기도 필요하다. 와우, 슬퍼요. 이런 지원이 가장 필요한 와도 우연적으로 오고 더군다나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며 아 슬프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좀 더 강하게 마음먹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 사실을 전 지금 알았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렇게 우뚝 두 발로 우뚝 서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원래 다 혼자라는 것, 나를 도울 사람은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직면해서 또 아주 용감하게 두 발로 우뚝 이 세상을 딛고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그들을 무시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아무런 보답도 기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는 애정에 손익계산을 끌어넣지 않는다는 의미다.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을 지원받을 인맥으로 간주하지 않고 상호 신뢰와 교류를 위한 인맥으로만 여긴다는 뜻이다. 기업주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한 보수를 달라는 요구를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다. 국가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도 권력층의 절대적 명령에 모두 굴복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그렇게 하라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최악의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도움과 이해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최악의 상황, 나에게 있어서의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살다 보면 뒤통수라는 것도 맞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기관이나 국가로부터도 그러니까 다 포기하라는 게 무언가 나의 것이 박탈당하고 부당하게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체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그런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들이 내 것을 챙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기반해서 그런 관점으로 스스로 알아서 더 잘 챙겨서 나의 것은 내가 확보해낼 수 있어야 된다.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다 좋은데 번역이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의역을
안 한 것이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번역하신 분의 내공이 많이 좀 부족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에요. 뭐 좋게 생각하자면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생각으로 메꾸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은 그런 책이구나라고 또 이쁘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최악의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하면 고독이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드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을 항상 되게 예민하게 놓여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이 3단계 타이틀이 뭐였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제가 타이틀을 붙인다면 철저하게 고독과 대면하라. 이 세 번째 단계, 이 고독의 단계에서 자신이 고독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무엇이 정말로 위협이 되는지를 알게 되고 다소 편집광적으로 변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정말로 위협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예민한 우리의 인간의 본성, 그것들이 살아나는 경지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를 실행하여 얻게 되는 결과다. 네, 여기까지가 이 세 번째 챕터, 세 번째 단계였고요. 다음으로 곧장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 고독의 단계에서 나에게 정말 위협이 되는 것, 정말 나에게 두려운 것, 이것과 대면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자기 성찰의 단계는 자신의 유일성을 성찰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의 제목은 자신의 유일성을 성찰하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소개한 세 가지 단계, 자신의 한계 인정하기, 그러니까 자기 소외를 깨닫기, 그리고 자존감 가지기, 자신의 고독 인식하기, 이 세 가지 단계를 밟으면 뜻밖의 발견에 다다르게 되고 이 눈부신 깨달음을 통해 자기 자신이 되는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새로운 깨달음이란 바로 자신의 유일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앞서 자기가 존엄한 존재라는 것, 자기 존중, 그리고 존중받기 단계를 이미 두 번째 단계에 넘어섰고, 그리고 고독과 깊은 대면을 함으로써 자기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도 파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룰 수 있는 단계는 그 자기의 그 좋은 점들,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면들, 이제 그것에 더 나아가서 바로 자신의 그런 유일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은 단 하나이며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있어요. 세상에 엄청 많죠. 서울에도 많고 대한민국에도 많고 중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우리 인간들의 삶 중에서 나와 같은 삶은 오로지 단 하나, 나라는 사람도 only one인 그런 유일성을 바라보게 되는 바라보는 그런 단계인 겁니다. 그 삶은 모든 타인들의 삶과 필연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은 단 하나의 인생이며 그 인생은 모든 세상의 모든 타인들과의 삶과는 필연적으로 다른 삶이다.
유일성은 고독이라는 동전의 이면이다. 바로 이 순간 지구상에 수십억 명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똑같은 임무 수백만 개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태초 이래로 그 누구도 다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은 없다. 인간은 생물학적,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타인과 다르고 유일한 존재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후로도 한 사람의 특징은 그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다. 사람은 각자 유일무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생각하고 살아가기 위해 각자 자신만의 여정을 걷는다.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의 그 누구와도 다른 자신만의 타인하고만 다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의 그 누구와도 다른 자신만의 유일한 방식으로 자신과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네,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 사례들을 통해 큰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가장 가난한 사람도, 자신의 본래 모습과 가장 유리되어 있던 사람도, 자신의 재능을 가장 몰랐던 사람도 세상을 위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고, 자신만의 유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세상 그 누구도 타인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을 가진 경우는 없다.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도록 타고난 사람도 없다. 네, 그렇죠. 여기서 잠깐 퍼즈가 있어야 합니다. 네, 세상 그 누구도 타인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을 가진 경우는 없다. 그렇게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비록 날 때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도, 아프리카 인도 빈민촌에서 태어났더라도, 아무리 불행한 그런 가정이나 아무리 외로운 그런 고독한 환경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네, 세상 어떤 경우라도 세상 그 누구도 타인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을 가진 경우는 없습니다. 본인이 그런 삶에 지금 놓여 있다 그러면 그거 정해진 거 운명 아니에요. 뛰쳐나오라는 그런 얘기시죠. 그런데 뛰쳐나오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네, 그런 타인에 의해 내 인생이 운명 지어진 것처럼 타인에 의해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나는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고, 나의 내면은 너무 귀하고 그렇지 않을까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자기 성찰의 네 번째 단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성찰하는 것이다.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러 뛰쳐나올 때, 그러면 나의 내가 지배하는 나의 삶은 어떠하고 싶은가를 결정하려고 하면 일단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성찰을 하는 단계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있는 네 번째 단계인 겁니다. 우주 안에서 자신의 유일성을 성찰하고, 우리가 그 유일성을 망각하게 만드는 상황을 성찰하고, 더 이상 그 유일성을 잊지 않도록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유일성을 잊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유하게 죽더라도 내가 지키고 싶은 나의 그 고유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찾아내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체념하고 요구만 하는 그런 자가 되어 살아남는 것, 그 사이에서 열심히 존버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남는 것, 또 누구 하나 제치고 살아남고, 이번엔 내가 아니었어라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저기를 나의 동료, 내 주변의 어떤 인간, 경쟁자, 아니면 때론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떼거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살아남은 존재, 어쨌든 그런 체념하고 이런 체제와 나를 지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체념하고 요구만 하는 자, 주는 걸 받기만 하는 그런 자로 되어서 그런 존재를, 생존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 대신 창조자가 되어 자신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열망에 따라 내가 지배하는 나만의 의미 있는 삶, 내가 디파인한, 내가 선택한 그런 나만의 의미 있는 삶,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즉 어느 누구도 똑같은 방법으로 디자인해낼 수 없는 그런 고유한 나만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은. 그런 삶은 판을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나에게 이 족쇄를 채워줬던 그런 나를 지배하는 그런 타인들, 세계, 세상, 시스템, 이런 그들에 의한 그런 판을 엎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대하는 순종, 체념,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네 지시대로 따르는 것, 자신의 지배에 순응하는 것, 지배 체제,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그것들에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강요한 기준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 않게 한다. 내가 지배하는 삶이니까 그 삶에, 나의 고유한 삶에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죠.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선택한 삶, 내가 지배하는 삶, 나만의 삶이니까 그래야 하는 거죠. 굳이 평가를 해야 할지 않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면 그 기준 또한 내가 정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책들에선 그래요. 그런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와 어떻게 다른가, 어떤 점이 나아졌나, 오늘과는 다른 내일, 어제와는 다른 오늘,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 책에서 여러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단어나 문장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다 그 말씀들을 하시네요. 예. 또한 다른 사람도 자신만큼 잘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자신만큼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맡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일만 하도록 노력하고, 가능하다면, 그리고 자기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며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도록 이끌어준다. 이는 직업뿐만 아니라 사랑, 사는 방식, 사는 곳, 오락거리 등의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원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못하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직업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자신의 유일성을 탐색하면서 기다리다가 기회가 왔을 때 직업을 바꾸는 것이다. 자신의 자질이나 재능에 맞지 않은 직업인데도 그 일을 계속해야 할 때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능한 그 일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노력하면서 수집이나 여가 활동, 목공예 같은 취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유일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분이 프랑스인이어서 목공예를 예로 드시는 것도 같네요. 예. 이 앞에서 살펴본 사례에서처럼 이런 취미 생활이 훗날 직업이 될 수도 있다. 취미 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자신의 유일성을 발견한다면 그 또한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기 언급된 경우처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지금 취미로 하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언젠가는 그 현재의 취미로 전이가 되어 가겠죠. 인생에서 이제 어느 시점이 오면 자연적으로 뭐 그런 기회로 넘어가는 계기가 올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것과 전혀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나중에 내가 그 취미가 된 후에는 그게 이제 직업이 소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취미를 그 취미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조금 뭔가 다른 나의 인생이 묻어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것을 만드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일정 부분에 좋은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색깔이 묻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길을 거쳐서 목공샵, 목공장인이 되어 있는 사람과 B, C라는 인생길을 거쳐서 화가였다가 목공의 전문가가 된 사람과 뭐 음악을 하다가 그 목공예의 장인이 되는 사람과 뭐 회계사로 일하다가 목공예의 그 장인이 되는 사람과 아주 디테일하게는 그 결들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꼭 단지 생계를 위해서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좀 덜 재미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인생이 이게 그 먼 후일의 내가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나만의 색깔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현 순간도 좀 더 즐겁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수 있지만 너무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긴 나의 그런 포부가 있고 남들은 모르지만 나에겐 내가 갈 길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건 뭐 별 문제 아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 목공예인, 정말 아주 세상에 없는 목공의 장인이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하는 나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그것을 위한 양분들을 얻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평생 그거를 할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어떤 서운한 상처들을 주건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와는 길이 다른, 궁극적인 길은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뭐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저 그렇게 뚜벅뚜벅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거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 여러 번 선택하고 쉬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 좋은 삶, 즉 나만의 의미 있는 삶은 언제나 자신의 참모습을 추구하고 수천 번 자신의 참모습을 찾았다 잃었다 하는 그런 삶이다.
인생은 단지 그것이 유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나 유일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언제나 자신의 참모습을 추구할 것, 그리고 그렇게 찾은 게 영원히 동일한 모습으로 지속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수없이 자기한테 되묻고 또 오늘 새로워진 나의 모습을 찾고 한 달 전과 달라진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작년과 달라진 모습, 이런 자아 성찰, 현재의 나의 유일성을 계속 확인하고 찾고 개발해가는 그런 과정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의 결과다. 인생은 단지 그것이 유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나 유일할 수만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거울 볼 때마다 그런 자기 성찰, 나의 유일성, 그러한 나의 유일한 오늘에 대한 것을 자각하는 그런 자아 성찰의 단계로 넘어가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오늘 최장 녹음에 한번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녹음 시간이 36분, 7분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5번째 단계를 두고 망설이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챕터로 자르기에는, 다른 녹음 클립으로 자르기에는 분량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여기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할게요. 조금 듣기 버거우시면 잠깐 커피 한 잔 드시고 다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입니다. 5번째는 참된 자신을 발견하라, 스스로 선택하라. 네, 자아의 유일성, 그리고 오늘의 유일성을 깨닫게 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가능한 마지막 자아 성찰의 단계는 이때서야 비로소 참된 자신을 만나라, 찾으라. 그 단계에서 그리고 스스로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선택하라,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4단계를 밟아오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연령에도 상관없이 언제든 자신의 인생 계획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장이었던 헨리 페어필드 오스본이 쓴 약탈된 지구의 서문에서 피에르 라빈은 이렇게 말한다. 유토피아는 관습적 도식에서 해방된 순수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습적 도식은 불가능은 가능하지 않다고 외치면서 상상력의 씨를 말리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류학자 카를로스 카스타네다도 악마의 약초와 작은 연기의 도입부, 책 이름인가 봐요. 그 책의 도입부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상상의 인물인 그 멕시코의 야키족의 마법사 돈 후앙 마투스는 카스타네다가 스승으로 선택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카스타네다가 제자고 돈 후앙 마투스가 스승이에요. 이 스승은 그에게 대화를 나눌 방으로 우선 기어 들어가라 고 말한다.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방으로 우선 기어 들어가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의 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떤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는가, 받아들여지는가는 그런 가르침, 인생의 그런 시크릿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죠. 어느 날 문득 매일 내가 술로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그런 계시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이럴 수도 있습니다. 계시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술 먹고 노느라고 계시를 놓쳐버린 거죠. 계시가 온 거를 까먹은 거예요. 술 취했을 때 왔기 때문에 술이 깨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난다든지. 너무 농담으로 갔고, 네, 그렇게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있는 그 자리가 그의 자리라는 거죠. 아마 준비된 내면,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상태,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세상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르고요. 그렇지 않을 때와 그런 자리를 찾게 된 이후에는 이제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가르침이, 시크릿이 찾아오더라도 왜곡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네, 그런 이제 마음의 준비, 열망이 가득한 나 그런 비밀을 알고 싶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열망, 알고 싶은 열망, 성장하고자 하는 싶은 욕구, 나 자신을 찾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주 강렬하고, 그것이 다른 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은 오롯한 그런 자기만의 자리로 깊숙이 찾아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서 내면의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나에게 오는 그런 시크릿들, 그런 영감들, 그런 계시들, 너무 종교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만 결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삶을 살겠어, 내가 선택한 삶을 살겠어, 나만의 삶을 살겠어, 이런 여태까지 나를 애웠었던 그런 환경으로부터 더 이상 상처받고 당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비슷한 열망이 많은 그런 단계로 찾아 들어가면 이제 비로소 나에게 그 인생의 보물 같은 시크릿들이 만나지는, 더 열린 상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자기 자리를 찾는 일은 앞서 살펴본 4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다다른 결과로 그런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찾았다고 하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므로 앞서 지나온 길은 이런 삶의 선택, 자기 자신 되기가 통합되고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 필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분이, 이 자크 아탈리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실패가 없을 거다, 자아 찾기에 실패가 없을 거다라고 그분이 살아온 경험에 기반해서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너 어떻게 너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니? 그러면 한번 내가 해봤던, 내가 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 5가지 스텝을 따라가 봐봐. 그러면 아마 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참된 너를 발견하고 너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너가 살고 싶은 인생의 모습을 네가 정하는 단계에 이룰 수 있을 거야. 뭐 그런 메시지인 거죠. 다른 사람들의 권력과 국가의 무능, 자신의 고독과 실패에 대해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의 평화와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렇다. 나는 행동할 수 있다. 그렇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용감하게 마지막 단계를 지나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신체적, 예술적, 지적 재능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열정 중 어느 것을 발휘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선택을 할 때 나이든 경제 여건이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앞에 소개했던 사례를 보면 성공은 가난한 사람에게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며 삶을 선택하는 순간은 언제든지 50에도 60에도 또 70에도 80에도 그런 삶을 선택하는 순간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눈 깜짝할 사이든 10년 동안이든 그런 선택을 위해 쏟아부은 노력과 열정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늦었더라도 그런 나의 자리를 찾고 참된 나를 찾기 위해 내가 몰입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정진한다면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나의 삶을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늦게 찾았다고 해서 이미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고 지배받는 삶으로 가다가 인생을 하직하는 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죽기 전날 후회하는 안타까운 그런 삶은 저는 피하고 싶어요. 한 1년이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한 1년이라도 가능하면 2년, 가능하면 3년, 가능하면 더 오랜 기간을 제가 스스로 선택한 나만의 유일한 삶, 나만의 유일한 오늘들을 사는 것이 인간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고요. 특히 직업을 선택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깊숙이 숨어있던 자질이 드러나기도 한다. 또는 한낱 오락거리, 운동, 시간 때우기에 불과했던 활동이 풀타임 일거리로 바뀌기도 한다. 그러려면 앞에서 살펴본 4가지 단계가 자양분이 되어 호기심 자극하기, 진로, 지도,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어떤 이들은 창업을 선택하여 열정적 기업인이나 생계형 기업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 큰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한 분야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기울인 끝에 기업을 경영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열정은 그들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그들의 기회를 엿보다가 확실히 원하는 분야에서 창업하여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후자는 주로 생존이나 더 나은 삶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다.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의 학비를 대고 빈민촌을 벗어나고 해고 후 재취업을 위해 우연한 분야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시작한다. 물론 어떤 사람은 전자와 후자의 경우 둘 다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해도 일자리를 찾는 것이 주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서비스를 제공할 고객을 찾고 아직 없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기꺼이 투자할 만한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찾아야 한다. 이 밖에 성정체성, 사랑, 조국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에서건 직장생활에서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더 이상 속박을 정당화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체념하고 요구만 하는 자의 지위와 안락한 소외로 다시 돌아가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기존과는 다른 어떤 행위들을 부단히 해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처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노력이 많이 듭니다. 저항도 세고요. 그러니 포기해 버릴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포기가 쉬운 거잖아요. 포기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거고, 포기는 쉬운 거죠. 네. 선택의 불안에 사로잡혀서 자유가 오히려 독재보다 더 견디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선택,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 경우에는 자칭 인생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이미지에 불과하다. 이로써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고 충만하고 유망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장년층은 잠들어 있는 보물과 같고 청년층은 지켜야 할 약속과 같으며 이들 모두 찾아내야 할 천재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굉장히 연륜이 보이는 그런 말씀이세요. 네. 또한 이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행복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베풀어주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베품을 주는 그 대상들에게서 우리도 많은 것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행복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알게 되었고, 이렇듯 배우려면 가르쳐야 한다.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자신 안에 묻혀있던 생각들이 솟아나게 하는 아주 멋진 방법이다. 맞아요. 가르치면서도 또 배우는 거죠. 특히나 아이들이 자신의 참모습을 찾고 어떤 점에서 자기가 유일한 존재인지 파악하도록 돕는 그 일만큼이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다. 네. 우리나라의 교육, 우리나라의 그 부모님이 자식들을 키우는 것도 결국 이런 과정이어야 할 텐데 말이죠. 이런 과정이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의 인생의 행복은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말이죠. 하지만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이다. 다른 사람들이 참 모습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기로 한 경우 그로 인해 적을 만들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건 또 누가 되었건 빚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또 빚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빨리 빌려준 사람들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증오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참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면 질투와 배은 망덕을 겪게 될 것을 각오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이 5가지 길을 잘 걸어왔다면 이런 위험이 생기더라도 미소를 지으며 담담히 받아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매짐을 하고 계신데 이 5번째 단계에서 의 결과는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참된 자신과 나아갈 길, 살아갈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아까 읽어드린 그 부분처럼 찾게 되는 것이 사랑일 수도 성 정체성일 수도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곳과는 다른 어떤 조국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그 위치적으로 살고 있는 거주지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하고 있는 직업을 바꾸는 것 그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삶에 그러니까 나를 참되게 하는 것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것을 그런 이제 본질적인 그런 본인이 원하는 것을 내면 깊이 성찰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 단계 그리고 그것을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변화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따라서
요구해야 되는, 결정해야 하는 그런 결단들을 스스로 내리고 그런 행위들을 해나가는 것, 시작이 절반이니까 뭔가 그런 행위들을 일단 실행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 파이널 스테이지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게 되는,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일 겁니다. 자, 어떻게 이 5가지 스텝, 5단계 따라오시면서 본인을 찾아갈, 본인의 길을 이렇게 다시 좀 재세팅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좀 들으셨는가 모르겠어요. 만약 저처럼 조금 내가 지금까지 좀 바보같이 우둔하게 인생을 살았구나, 너무 지배받는 삶을 살아왔구나, 헛똑똑이처럼 살았구나, 내가 믿어왔던 그런 것들,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하등 나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결정된 것들이었고, 그것을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자신, 정말 인간답게 보낼 수 있는 나의 인생은 하루하루 1초 1초 더 짧아져 가는 것이구나 하는 안타까운 그런 깨달음을 직면하시게 되셨다면, 하셨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5단계의 자아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보물 같은 자아와 그런 인생의 긴 계획을 다시 한번 쭉 세워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이 하루가 짜여진 일정과 해야 될 일들로 꽉 차 있더라도 시간 낼 수 있어요. 우리 회사 걸어가는 길에 항상 그 반복된 그 시간 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저처럼 새벽 시간에 좀 이렇게 잠을 좀 줄이고 일어날 수도 있고, 잠을 꼭 줄이지 않더라도 저녁에 다른 거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 좀 제끼고 일찍 잠자리에 들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동료들이 또 그러는 것처럼 점심시간에 매일 먹는 점심, 매일 같이 하는 그 사람들과 일상 신변 잡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면서 밥 먹는 시간을 일주일에 5회가 아니라 한 2회 정도로 줄이고 나와의 데이트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는다던가, 어쨌든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낼 수 있어요. 기왕이면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좋고, 기왕이면 어떤 긴 시간을 내어서 몰입할 수 있으면 또 좋고요.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작정하고 기간을 내서 나 1단계를 고민해 보겠어. 나는 이번 달은 목표가 2단계야. 2단계에서 나의 아름다운 점, 빛나는 나의 그 숨겨진 보석 같은 면들을 발견해 보고 그거를 어떻게 스스로 더 강화시켜주고, 그걸 또 타인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걸 잘 이렇게 닦아내는 그런 시간을 2월 한 달은 가져보겠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사실 오늘 제가 계획했던 클립은 다른 건데 어쨌든 이 녹음이 여러분에게 조금쯤은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저는 또 제 하루를 잘 살아보려고 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시간 되십시오. 미실이었습니다.